안녕하세요, 신 대표입니다. 40대 퇴사하고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얘기와 이 사업을 하려면 꼭 챙겨야 될 멘탈에 대해서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8대2 법칙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 세계의 20%의 사람이 80%의 성과를 낸다라는 뜻인데요. 다시 정리하면 20%의 부자들이 실제로 온 세상의 80%의 자산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일에는 원칙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게 8대2 법칙, 80%와 20%로 나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8대2 법칙이라는 게 말 그대로 효율적인 부분과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효율적인 20%를 찾는 거. 예를 들어 한 반에 100명의 학생이 있다고 칠게요. 제가 81년생이니까 한 반에 한 50명 넘게 있었는데 계산하기 좋게 100명 있다고 치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100명 중에 20명은 내가 어떠한 짓을 해도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20명의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다시 말해서 100명을 모두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에너지가 너무 쏟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효율과 비효율을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레버리지라는 책인데요. 보통 레버리지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출 생각나지 않으세요? 물론 저도 지금 주식 투자로 3배 레버리지 주식 하고 있는데 결과는 처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우리가 지금 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달리기 잘하고, 뭐 잘하는 게 다들 각자 다르잖아요. 각자 잘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른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잘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다 잘하기도 어렵겠지만 그것을 다 잘하기까지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24시간을 잠 안 자고 계속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24시간 내내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제한된 시간 내에 내가 얼마만큼의 아웃풋을 뽑아내는지, 이게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승부를 내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한 20번 넘게 가까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책의 제목 레버리지, 그리고 요즘은 앞에 표지가 이렇게 톱니바퀴로 바뀌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톱니바퀴가 무슨 뜻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한 20번 정도 읽어보니까 이제서야 이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큰 톱니바퀴는 그 다음 큰 톱니바퀴를 움직이게 하고, 그 톱니바퀴가 또 다시 다른 톱니바퀴를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작은 톱니바퀴를 또 움직이게 하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레버리지는 여러 사람들과 연결해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잘하는 부분들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을 연결하고 딱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지는 핵심 가치, 즉 내가 가장 잘하는 거 한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자본주의의 기술입니다. 저는 숫자에 약해요. 어떠한 것을 계산할 때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셈이 느려서 좀 이해를 못하는 지인이 주변에 계신데, 어떤 사람은 셈이 빨라가지고 딱 보기만 해도 순식간에 계산을 해버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거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파악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놔두고 나머지는 모두 위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월드컵이 끝났죠. 거기서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 손흥민 선수, 축구 정말 잘하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축구도 잘하지만 요리도 정말 잘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축구에도 시간을 쓰고 요리에도 시간을 쓰고 이렇게 고루고루 시간을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 물론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손흥민 선수가 축구에 재능이 있고 요리에도 잘한다 하더라도 축구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당연히 생각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조금씩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고용을 하면서 심지어 내가 돈까지 줘가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1부터 10까지의 업무가 있다면 1부터 5까지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1부터 5까지 내가 잘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위임하면서 그것도 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방금 이야기했던 손흥민 선수처럼 내가 한 가지에 대해서 잘하는 것을 파악해서 그것에 몰입만 한다면 그리고 나머지 2, 3, 4, 5에 대한 일은 어느 정도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레버리지 책에서는 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시간은 총 3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낭비된 시간, 두 번째는 소비된 시간, 그리고 마지막 투자된 시간. 여기서 낭비된 시간은 말 그대로 불필요한 일을 하느라고 그냥 시간을 다 까먹어버리고 날린 시간입니다. 필요 없는 일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휴대폰 보면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다거나 뭐 사실 이거는 그냥 바로 없애버리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비된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소비된 시간은 다시 말하면 시간을 돈과 교환해서 시간을 돈과 바꾼 말 그대로 소비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고요. 많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 특히 저도 직장생활 17년 동안 했지만 그 시간에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과 돈을 바꿨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 5일 근무면 이틀 쉬는 날 위해서 5일이라는 시간을 돈으로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렸던 투자된 시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전에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본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자산을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라라고 했던 것이 있는데 자산, 즉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8대2 법칙, 이것은 자연이 허락해주는 절대 비율입니다. 레버리지 책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 느낀 거는 저를 그냥 단순히 복제하는 그런 단순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한 가지 기본 수익률을 딱 설정하고 그 기준점을 넘지 못한 모든 일들은 전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략이고 나는 어떻게든 여기에서 자유를 내 스스로 쟁취해내겠다는 결단인 거죠. 저는 생각해요. 이것 또한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것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이 세상 모든 사업이나 일이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또 한편의 다른 인정이기도 하고요. 60%에서 70% 성과도 인정하고 그것이 나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같은 편으로 나아갈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인정이 이 레버리지의 또 다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본 이야기인데요. 원숭이가 병 안에 든 바나나를 포기 못하고 계속 그 병을 잡고 있다가 결국 사냥꾼한테 발각돼가지고 총 맞고 죽었다는 얘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고 계실까요? 자본주의 안에서 경제적 자유를 취득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에게 저는 이 레버리지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혜표였습니다. 제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